지금 중거 학습지 싹이야. 에다가 필요한 개념들 내 거 자료 섞었어. 그래서 줄일 만큼 줄이고 필요한 것 때만 모아놓은 거 이만큼 만드는데 얼마 걸렸게 세민아? 3시간? 12시간 걸렸어. 12시간. 와. 어제 갈았거든. 니네 이거 12시간 보라고 안 해. 한 3시간 봐라. 3시간만. 니들 혼자 학원 말고 니들 혼자 3시간 제발. 만드는데 12시간인데 3시간을 봐줘라. 알았지? 일단 뭐 중요한 내용들이나 시험에 보통 물어보는 내용들 위주로만 쭉 훑을게요. 일단 단답형으로 요 규모라는 용어 자주 나오는 중이시니까요. 요 규모 용어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뭐 거시 3개, 미시 3개, 단어 구분 정도는 쉽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니네들 생각보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 중에요. 요 DVD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 CD 알아요? 혹시 CD? 그 동그랗게 도넛처럼 생긴 거. 알아요. 그 무지개 반짝반짝. 이거 DVD란 녀석이세요. 그래서 뭐 크기 순서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여기 밑에가 니네 이제 학습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교과서랑 다르게 좀 더 추가로 건들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요. 좀 과하기는 한데요. 이런 표현들 좀 쓰고 있더라고요. 관측 행위가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교과서에서 없는, 얘네 학습지에서만 건드는 내용들이세요. 여기 지금 뭘 뜻하고 있냐면요. 자, 세민아, 우리 동물이랑 암석은 미시계, 거시계? 거시. 너 얘네 보려면 얘네 쪼개야 돼? 아니요. 자, 너 원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 원자 안에 있는 원자핵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자, 생물 안에 있는 세포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여요. 자, 그래서 너가 원자나 저 세포 같은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얘네를 어떻게 해야지 볼 수가 있겠니? 쪼개야 됩니다. 여기 이제 미시세계 같은 경우에는요, 관측 행위 자체가요, 대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표현은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뭐 외우실 내용은 뭐 요 한 줄 정도가 되겠죠. 네. 관측 행위가 뭐 본질에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느냐, 요 정도 내용이시고요. 뭐 최근에 저 양치기라고 문제집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이런 표현들은 계속 보이는 표현들이니까 문제 풀면서 공부하셔도 되는 내용이시고요. 네. 또 나오는 거는 뭐 거시 같은 경우에는 뭐 유턴, 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역학이다라 그러시는데요. 자, 뭐 외울 때는 이 정도만 외워. 자, 세민아, 네. 거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유턴 들어본 적 있니? 들어봤어요. 2개 묶어라. 미시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양자역학, 뭐 들어본 적 있겠다. 여기 쉽다,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2개 묶어. 어려운 것끼리 묶으시고, 들어본 것끼리 묶으세요. 외우실 때는요. 네. 자, 그래서 뭐 서술형을 쓴다라고 하시면요, 학습지 밑에 꼬다리로 물어보는 질문 하나 알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시세계랑 미시세계 관측 방법 다른 이유는요, 뭐 위에서 봤던 유턴과 양자역학 과학법칙 다릅니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게 학습지 페이지 한 장 요만큼 내용이셔요. 또 이어서 뭐 과거 태양과 달의 위치, 뭐 천문현상 뭐 얘기하시면서요, 시계 발전 순서, 여기 교과서랑 학습지에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니네들 원자, 그다음에 수정, 진자 이렇게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바보 같은 친구들, 이 진자 시계 이거 뭔지 모르세요. 이거 막 할머니 집 가면은 그 괴종시계 있지 않나요? 그 왔다 갔다 까딱까딱거리 겁나 큰 거 막 댕댕 거리시는 거. 요거 진자입니다. 니네 이거 전자시계 막 이렇게 알아들어갖고서 수정 시계보다 나중에 만드는 줄 아시는데요. 진짜 괴종시계세요. 네.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러면서 학습지에 건드는 용어는요, 진동수다라는 얘기 나오세요.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 시계나 뭐 거리 측정, 시간 측정에서도요, 빛도 시간을 측정하고요, 빛으로 길이도 측정을 시켜. 니네 보통 문제 풀 때 애들 실수 많이 해서 오는 게, 그냥 빛만 보이면 무지성, 빛만 보이면 무지성 이렇게 간단 말이야. 니네가 주의해야 될 포커스는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한다라고 하시면, 진동수 뜻은 주하나, 뜻이 뭐래요? 초가 붙어 있네요. 진동수로 알 수 있는 건 시간일까요? 길일까요? 네, 이 정도로 구별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이러면서 이 빛의 왕복거리 가지고서요, 뭐 단답형이나 계산 문제 계속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일단 너네가 기억해야 될 용어는 왕복이라고 하시면요, A에서 B에서 다시 A까지 요거를 왕복이다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이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한다라 그러시면요, 빛 같은 경우에는 1초에 약 30km를 가신대. 얘가 왕복하는데 4초면 세민아, A에서 B까지는 몇 초 걸린 거야? 120, N4, N2초. 여기까지는 2초 걸린 거니까요. 1초에 30km, 2초면 60km입니다. 요 왕복이란 단어가 들어있나 없나 좀 주의해 주시고요. 웬만한 내신에서는 저 왕복이란 말을 쓸 겁니다. 네. 또 니네들 실수 또 많이 해서 오는 거는요. 자, 세민아, 레이저 좋아 보여요? 네. 네. 전자미경 좋아 보여요? 네. 둘 중에 더 자세한 걸 측정할 수 있는 거. 전자형님. 네, 이거 전자로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책에 있는 예시들, 교과서에 학습지에 있는 예시들은 겹치세요. 뭐 앙부이고, 뭐 일성, 아이고, 예.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어서 니네 학습지에 또 건드는 내용 중 하나가요. 요거 있죠? 뭐 에라토스테네스, 뭐 니네 중딩 때 배웠던 내용일 텐데요. 지구 둘레 측정하는 거, 요거 풀이 과정이 같이 학습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문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 내용은요, 요 정도. 일단 뭐 원의 둘레를 구한다라고 하시면 뭐 2파이알인 건 아시죠? 그래서 뭐 지구 둘레 측정한다라는 게 요 정도 비례식 정도는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어떤 쌤 60도일 때가 L이래. 쌤 한 바퀴 다 돌면요, 요거 360도 나오시겠죠? 따라서 360이면 6L이겠네요. 둘레를 L로 표현하면 6L 나오시겠네요. 에다가 한 칸 더 붙여가시는 거는 원의 둘레가 2파이 나오다 보니까요, 둘레가 6L이네. 반지름을 알고 싶어요. 두 개 6L 나누기 2파이R 해주시면은 원의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학습지에 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둘레 측정을 좀 간단하게 시험에 낸다라고 하면은 저 정도 형태로 나오시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또 니네 주의해서 볼 거는 빛 같은 경우에는 뭐 빛으로 지는 경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까지는 들어오시는데, 보통 교과서에서 뒤에 꼬다리에 붙어있는 내용은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까 앞장에서 본 것처럼 왕복 시간이 4초면 한 번 가는 데는 2초 걸리겠는데, 이 정도 좀 주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다른 학교에서는 뭐 GPS 뭔지 쓰라고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GPS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엄청 조그만 길이도 정밀하게 측정 가능하세요, 이 친구요. 니네가 머릿속으로 위성이면 우주니까 좀 큰 것밖에 안 되나 보다 싶으신데요, 이거 생각보다 정밀한 길이 측정 가능하다라고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주의 좀 해놓으시고요, 이 친구는요. 그래서 뭐 3개 필요하대요. 나올지는 모르겠다만. 네. 다음요. 자, 기본량 7가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좀 큰일.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단답형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요. 뭐 중 하나. 그래서 내용 자체는 단답형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는 기억하시면서요. 근데 여기서 실수 많이 해서 오는 게요. 세민아, 질량의 기호 못 쓰니? M. 길이의 단위 못 쓰니? 이거 표기만 같은 거지 전혀 다른 말이야. 그래서 니네 아마 저거 기본 단위 파트 뭐 문제 좀 풀어봤으면은 뭐 하나 틀렸을걸요? 뭐 밀리암페어 있었던 문제. 자, 이어서 유도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학습지 있는 내용 그대로이시고요. 니네 학교 선생님 필기로만 추가되어 있는 거 얘다. 헤르츠, 진동수. 앞장에서 봤던 거. 1초에 몇 번 진동하시는지. 일단 이 친구가 학교 선생님 따로 그 PPT 파일에다가 필기해서 추가시켜 놓은 내용이 헤르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주의해서 외워라. 얘는. 나오려면 얘가 나오겠다 싶다. 남의 것도 당연히 외우셔야 돼, 이거. 기본적으로. 당연히 외우셔야 되시고요. 다음 주에 얘만 갖고 시험 또 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얘 갖고서 해서 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한 문제. 틀리겠지. 니네 뭐 최근에 문제 준 거에서는 얘네들 많이 보였죠? 잘해.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압력 들어있다. 그 다음에 보통 교과서에는 압력 나와 있고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밀도 나올 거야. 일반적으로는 압력 줄 거고, 어렵게 나오면 에너지 나올 거고, 니네 학교쌤이 니네들이 내 수업을 듣는지를 못 믿는다라고 하면 진동수 나올 거다. 일단 난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 좀 외워놓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접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가 뭐 24승까지인가 뭐 다 필기를 시켜놨는데, 일단 학습지에도 좀 빨갛게만 쳐져 있는 거는 딱 8가지 정도 세요. 그래서 8가지는 일단 필수적으로 좀 외운다라 보시고요. 이거 외의 것들은 뭐 시간 여유 있으면, 욕심 나면 더 하시고, 일단 이 8개는 필수. 네. 그래서 니네 어디야. 아까 질량 기호는 m을 쓴다, 길이 단위는 미터를 쓴다라고 했던 이유가요. 얘랑 또 같이 혼동해서 쓰더라, 지금. 네. 문제만 좀 읽으면 편한데. 자, 세민아. 네. 1m 암페어니까 길이랑 전류 곱한 거죠. 유도량이죠. 아니요. 이거 밀리야, 이거. 알겠지? 이거 문제 풀어봤으면 한 봤던 내용일 거다. 니네 많이 틀렸던 예시고요. 문제 준 것 중에요. 네. 그래서 문제 좀 똑바로 읽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는요, 또 1t, 서연아, t 시간이죠? 이거 1초죠? 이거 톤이야. 톤. 이거 질량 단위 톤 쓴 거예요. 막 t라고 타임이다, 시간이다, 막 이렇게 보시지 말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숫자 뒤에 붙어 있는 값들은 전부 다 기호 아니야. 타임 막 이런 거 안 써. 전부 다 미터나 세컨드나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거 쓰시니까요. 숫자 뒤에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요 숫자 뒤에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 단위만 들어온다라고 머릿속에 좀 박아 놓고 다니세요. 네. 앞으로 뭐 문제 양치기, 뭐 문제 드린 거 풀 때요. 계속 머릿속에는 기본량 파트에서 숫자 뒤에 붙어 있는 건 단위만 얘기하는구나. 요거 머리에 좀 깔고 다니시라고, 제발요. 그러면서 굳이 학습지에서 언급을 시켜놓은 게 아워 걷는 거 보니까 중학교 때 알면서 와야 되는 내용 중 하나가 킬로미터 퍼를 미터 퍼 세컨드로 변환시키는 과정. 요거 이제 아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쉽게 나오면. 그래서 밖으로 가시면요. 자, 세미나 3.6 킬로미터 퍼 아워래. 그러면 3.6 킬로미터는 몇 미터? 360, 미터고요. 또, 자, 밑에 한 시간이래. 600초다 보니까 두 개 나눠보시면은 1m per second. 이렇게 일단 단위 환산하는 거가 당장도 안 되시면은 중학교 안 나오신 거. 이건 그냥 니들이 시간 갈아 넣어라. 문제 필요하면은 카톡으로 달라고 하시고. 네. 얘 것만 한 지금 20개씩 만들고 있으니까 달라고 해, 안 되면. 됐죠? 네. 그 다음에 AU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안 쓰긴 할 건데요. 1AU는 150만 킬로미터입니다. 정도는 좀 외워놓으세요. 1AU 뜻은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 되시고요. 이거 중등 내용이십니다, 지금. 그래서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기본량 맨 첫 파트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중학교 때 논 거니까요. 그냥 감당하세요, 이거는. 네. 남들이 뭐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논 만큼 힘든 거니까 이건 시간 가라. 중학교 때 안 한 거 지금 투자하세요. 자, 또 이어서 학습지에서 건드는 내용 중에요. 뭐 무차원의 양이다. 뭐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 있느냐? 막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모든 물리량에는요. 단위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장에서 학습지 표로 있던 내용 중 하나가요. 요 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질량 나누기 질량이다 보니까요. 요 농도 구하시는 게 용질의 질량 나누기 용액의 질량이라
킬로그램 나누기 킬로그램이라서요. 이쪽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백분율 %만 쓰는 중. 따라서 모든 물리량에는요, 단위가 필요합니까? 아니,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이 뭐 농도 정도가 들어있다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나올 만한 선지는, 이쪽 보시면 쌤 별표 달아놓은 거 있죠? 웬만하면 거의 다 니네 틀려올 기억님 디귿이니까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이어서요. 빅뱅 같은 경우에는 부피, 증가, 질량 일정, 밀도 감소, 온도 감소 있죠? 그러면서 니네 학습지에서 추가로 언급되어 있는 게 파장까지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니네 기억할 거는 막 이런 그림이었었죠. 자, 세미나? 네. 진동 많이 해요? 조금 해요? 조금. 얘는 많이 해요? 조금 해요? 많이. 네, 자외선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랑 붙여가시는 게요. 파장이랑 이 온도랑은 계속 요 학습지 페이지에서는요, 같은 말로 묶어가세요, 이 친구는요. 그래서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건요. 자, 서연아, 우리 우주 온도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길어졌어요. 이렇게 묶어 가셔야죠. 다시. 자, 네가 알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다란 녀석이요. 38만 년에 3000켈빈이었는데 오늘날에는 3켈빈 된 거. 이게 우주 배경 복사잖아요.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도 파장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온도랑 파장을 같이 좀 외워서 묶어주세요, 이제. 여태까지 그냥 온도가 감소합니다. 서현 이건 알고 있잖아. 이따가 너네 파장까지 붙여넣어야 된다고 지금. 필기시켜놓은 거 보니까 파장까지 같이 언급하는 중이셔. 됐어? 그래서 뭐 요 그림 맨날 첫날 보시는 그림이시죠? 그래서 요 그림은 시험에 거의 100% 나온다라는 그림이세요. 그래서 뭐 입자에다가 막 기역, 니은 뚫어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끊어놓고서 뭐 A시기 이전, A시기 이후 이런 식 문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거의 100% 쓴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물어볼 게 가장 많으시고요. 그래서 요 그림 안에서 문제 풀려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요 친구들이시고요. 쟤네들은 쭉 다 외워는 놓으세요. 수업했던 내용이라서 더 안 건드릴 거야. 영상 더 올라가 있고 여기 봤고. 자, 그 다음에 니네 학습지 같은 경우에 너무 성의 없더라.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전체 질량비. 이따 학습지에 하셔야 돼. 이거 하셔야 돼. 그래서 붙여가시는 거 뭐 외우실 내용은 요거 외우시면 돼요. 일단 외울 거는 외우면 되는데요. 문제 뭐 쓴다라고 하시면요. 자, 세미나 옆에 이 친구는 수소의 헬륨이야. 예. 수소. 원자니 원자핵이니? 원자핵. 예, 원자핵이고 옆에 헬륨 원자핵. 그래서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몇 개? 1개. 헬륨은 양성자, 중성자라서 이어서.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헬륨 요 원자핵이 생성될 시기에는요, 양성자랑 중성자 머리에 안 들어오면 계속 세봐. 직접 7대 1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헬륨과 수소 만들어야 되는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었더니 남은 친구들로 수소 12개 만들어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 하나 짜리가 12개, 헬륨은 알갱이 4개 짜리가 1개다 보니까요. 전체 질량비가 12대 4, 3대 1로 나오십니다. 뭐 개념은 이렇게 들어오시는 내용이시고요. 위에 한
예,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니네 학습도 요거 건드렸어요. 요거. 예. 요거. 그래서 문제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요렇게가 다 빈칸이야. 지금 요렇게 또 옆에도 요렇게가 지금 빈칸 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랑 각 입자들의 이름 뭔지 요것도 답지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쓰는 거는 뭐 얘네 각각 이름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뭐 방출입니다, 흡수입니다는 뭐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뭐 학습지에서도 동일하게 뭐 같은 내용 얘기 중이셔. 그래서 학습지에서 좀 더 건들고 있는 내용은요,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다릅니다. 이 정도 멘트는 학습지에서만 또 언급하는 중이시니까 한번 이거는 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니네 요런 표현 써요. 지금 에너지 높다, 뜨겁다, 불안정, 낮다, 차갑다, 안정. 낮은 데서 높아져요, 흡수. 낮아지면 방출. 요 얘기 나 니네 3월달 수업 때 그림 그려준 거 똑같다 지금. 네. 그래서 저온 기체다라 그러시면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빛을 흡수하다 보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저온 기체 흡수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고온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커요. 높다 보니까 멀리 있어서 불안정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에너지 방출하십니다. 내용이시니까 학습지에 있는 저 내용 이해 잘 안 되시면은 뭐 밑에 그림이라도 좀 따라가 보시려 하시고요. 안 치고 넘어가는 거 단톡에다가 답지 올려놨어. 그거 보면서 채워봐. 다 했던 내용이에요, 수업 때. 자, 그래서 뭐 쌤이 별은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연속 스펙트럼. 뭐래, 씨. 네? 야, 니네 별은 무조건 흡수야. 태양도 흡수야. 무조건 흡수야. 별은 니네 나오면. 별은 나오면 무조건 흡수야. 뭐 이유는 별에서 나온 빛이 별의 대기를 지나오다 보니까 흡수만 보입니다. 다 개념이신데 일단 외워서라도 해. 별은 무조건 흡수야. 설명이 됐니? 네. 보시고요. 자, 그래서 학습지에서 또 건드는 건요, 뭐 정적, 동적, 이전 교육과정 내용이세요. 뭐 빅뱅, 정상도, 이전 교육과정 내용이시면서요. 뭐 굳이 물어본다라고 하시면은 요 정도만. 증거 정도만 좀 언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녀석은요. 우리 맞는 건 빅뱅, 틀린 건 정상, 공통점은 부피, 옳은 건 빅뱅, 증거 두 가지는 학습지에서 언급 중이시니까 요거 두 개는 뭐 단답이든 서술이든 나올만 해요. 좀 외워두시고요, 이 친구들. 이어서 뭐 주기혈성, 소소 핵융합 내용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니네가 주의할 거는 이 핵융합 반응 얘기를 저기 그 지구과학이랑 물리하시는 선생님이 요거를 또 들고 왔더라고요. 맨 뒤에서. 네. 자, 보시면 항상 기억할 거는요. 이 핵융합을 하게 되면은 질량 감소해요. 에너지 방출되고요. 그래서 니네가 같이 좀 외워 놓으셔야 되는 내용이요. 학습지에서도 건들고 있는 게 일단 주기혈성 같은 경우에는요, 크기 일정합니다. 땡기는 거랑 나가는 크기가 같아서요. 이 친구는 크기 일정하시고요. 또 주기혈성 특징은요, 대부분을 주기혈성으로 보낸다라 부르시는데요. 이유는요, 주기혈성은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는 별을 주기혈성이라 부르셔. 중심부에서. 따라서 성운, 우주에 제일 많은 게 수소라서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수소다 보니까요. 가장 오랫동안 하는 게 수소 핵융합이다 보니까요. 수소 핵융합을 가장 오랫동안 합니다. 주기혈성 상태로 일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라는 거 특징으로 들고 오시는 중이죠.
자, 또요, 또 외우실 내용은요, 질량 클수록 수명 짧습니다. 뭐,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많이 해서 얼마 안 남아서 오히려 짧습니다 정도고요. 또 니네 많이 문제 풀다가 틀려오는 건 이 두 줄이세요. 자, 그래서 대성아, 우리 핵융합을 하면은 질량이 항상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질량은 감소하고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안 돼, 외워. 네. 예요. 따라서 주결성은요, 크기는 일정하다는 특징은 들고 있어. 질량은 감소해야 됩니다. 왜? 별은 계속 핵융합 반응 중이라고. 질량은 감소한다고. 시온이 됐냐? 너지? 네. 그래서 뭐 각 과정들 쭉 외우시면 되시고요. 네. 그래서 수업 좀 대충 해놨더라. 네. 그래서 보이시겠다만 주기율성 특징 4가지 외우래요. 네. 그 위에 적어 드린 거, 앞장에 있는 거 보면서 외워. 나 없는 거 다 뺐어 지금. 학습에 있는 것만 넣었어. 여기 있는 거 다 외우라고 제발. 네. 그 다음에 적색거성, 초거성 용어 외워두셔야죠. 네,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에너지, 질량은 항상 감소합니다. 까지 나오는 중이시니까요. 뭐 앞장에서 쌤 빈칸이랑 뭐 저거 수업자료 넣어둔 내용은 학습지에서 다 건드는 내용들이시니까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라고. 네. 다음요. 뭐 지구 형성 과정은 뭐 미행성체들이 점점 충돌하면서요, 부딪히면서요, 커지면서요, 만들어지는 게 미행성체였었죠. 자, 이러면서 계속 건드는 내용이요. 자, 히라가 밀도가 크댄다. 이거 무거울까 가벼울까? 무거우면 뛸까 가라앉을까? 가라앉고요. 자, 따라서 철과 니켈, 뭐 규산형질 중에요,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가라앉아서 핵이 됩니다. 이 얘기를 니네 저 맨 뒤에 그 지구 시스템에서도 계속 요기를 쓰는 중이시니까요. 머리에 좀 박아 놓으세요. 이 친구를. 꽤나 좀 중요합니다, 지금, 요 그림. 중력, 밀도액이 계속 학습지에서만 2번 쓰는 그림이야, 지금 지구 파트에서, 우주에서. 네, 꼭 좀 머리에 넣어 두시고요. 또, 니네 많이 틀려오시는 거, 야, 시온아, 바다가 먼저냐? 땅이 먼저냐? 옳지, 땅이 먼저입니다. 정도는 기억해 놓으세요, 이 친구들. 네. 자, 다음 거 화학 넘어갑니다. 자, 세민아 불러라. 옳지. 옳지. 아, 너무 빨라. 천천히. 배, 붕, 탄, 질, 산, 풀, 매, 나, 마, 알, 규, 인, 황, 에이열. 아닌가? 진짜 외워서 부르고 있는 거야? 너 밑에 읽고 있던 거 아니었어? 아닌데. 아니야? 밑에 읽는 줄 알았지. 갈. 스웰링은 K가 먼저야, C가 먼저야? 크카. 그래, 가지고 아직도 안 외웠으면 큰일이다. 빨리 외워라. 뒤에 4개를. 빨리 외워. 알았지? 응. 자, 보통 물어보는 내용들은요. 자, 세명 그래서 1, 2, 3주기 모두 원소 8개씩이죠. 아니요. 아니야. 자, 주기율표 1에서 18쪽까지 있습니다는 잘들 하셔. 근데 나오면 저거 뭐더랑 싶어하는 내용들은 이 7까지 있다. 기억은 해. 알지? 자, 그 다음에 히라가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100가 넘을까 안 넘을까? 110여 가지라고 학습지에 언급되는 중 기억하시고. 또요. 자, 연우야, 금속이 많냐 비금속이 많냐? 금속이 많아요. 금속은 왼쪽과 가운데 대시고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니네 뭐 흑백이라 안 보이겠다만 대충 그어놔. 다 금속이야. 좀 그어 놓으셔.
위치가 어느쯤에 있다 정도는 좀 머리에 넣어 놓으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 칼륨까지로 보통 끊는데요. 대충 뭐 니네 애들 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뒤에까지 좀 낼 거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얘기를 했대. 네. 그래서 외우실 때는 4개까지는 좀 외워두세요. 외우실 때는 4개까지, 외우실 때는 4개까지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뭐 같이 외워야 되는 거, 세민아, 리튬 몇 주기? 리튬 1주기. 2주기. 저렇게 틀려오니까 예, 조심해라. 알칼리 하면 2주기, 1쪽, 나트륨 3-1, 4-1, 5-1. 세민이 할로젠이다 플로린 몇 주기? 17. 몇 주기냐고. 2주기. 얘도 2 시작이야, 얘들아. 알지? 알칼리도 할로젠도 2 시작이다. 이런 거, 그냥 글로만 적혀있는 문제 나오시면 헷갈리시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선생님, 이거 헬륨도 2주기겠죠? 아니요. 그러면 1주기. 몇 쪽이야? 너 같은 건데. 비활성 기체 18쪽. 네. 그래서 얘네들 외워두시고. 그래서 문제 좀 풀다 보면은요, 헬륨, 네온, 아르곤이 몇 쪽이 몇 쪽인지는 꼭 좀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안정한 전자배치, 안정한 전자배치, 누구랑 같아집니까? 이런 얘기 엄청 쓰는 중이니까요. 얘네 좀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또 학습지에서 건드는 내용은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잘린다, 수소기체, 색 바뀐다 얘기 나오시면서요. 얘네 요거 색성 쳐서 염기성 몰라도 될 것 같아. 이거 페노프탈레인 얘도 몰라도 될 것 같아. 학교에서 뺀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문제에서 염기성이냐 페노프탈레인 얘기 나오시면 무시해도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학습지에는 요만큼 4줄 적혀 있는데요. 또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특징 이렇게 2줄만 적혀 있어. 교과서 내용 그대로 들고 온 내용들이시고요. 그래서 너네가 필요한 내용은요. 세민, 알칼리 금속은 칼로 잘린대 안 잘린대? 안 잘린다. 적혀 있잖아, 이씨. 잘린다. 잘려. 밀도 컸자가? 작다. 외워라. 또, 얘는 물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 수소기체. 공기 중에는? 산소기체. 그래서 니네 이거 겁나 헷갈려 오시니까요. 잘 좀 외워라, 외울 때. 이거 산소수소 니네 겁나 헷갈려 오시니까요. 잘 좀 외우시라고요, 제발요. 이거 많이 틀려옵니다, 니네. 자, 또, 야, 서준아, 할로젠 봤더니 얘 혼자 있대요? 2개 붙어 있대요. 또, 할로젠끼리 결합은 공유야, 이온이야? 공유 결합이고, 분자라 불러요. 이런 표현 같이 붙여 나오시니까요. 특징, X2 형태입니다. 공유 결합했습니다. 분자 상태입니다. 정도 오시고요. 또 학습지에 건들고 있는 건 원자번호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까지가 붙어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얘 말고는 할로젠, 알칼리 니네 암기 별로 안 시키는 중이세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 이만큼은. 자, 이어서 세민 가로줄, 주기. 세로줄, 또. 이다. 그래서 같은 가로줄이면 죽이면 뭐가 같죠? 전자 껍질. 족이면 원자값 전자수 같고요. 또 니네 계속 시켜서 까먹어서 오는 거. 자, 288 외워주세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안정한 전자배치다라는 표현 쓰시니까요. 각각 헬륨, 네온, 아르곤이 몇 주기의 18쪽이신지는 꼭 좀 외워라. 아직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시면은요, 문제 안 풀어본 게 화학. 얘네 저거 양치기라고 문제 묶어드린 거 있죠? 화학은 무조건 풀어라. 화학은 개념 외운다고 문제 안 풀려. 그림 볼 줄 아시고 문제 풀어봐야 풀려. 화학은 꼭 좀 하셔. 그냥 해. 화학은. 이번 주대로 해. 끝내. 개념 있는 것들은 쭉쭉쭉 외워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래서 단답 하나 정도 쓸 내용은요.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요. 요 정정기적 인력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요 이온결합 특징이시니까요. 학습지에서도요, 이 친구만 따로 좀 강조하는 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정기적 인력이라는 용어 정도는 단답 자주 나오시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을 구별한다라 그러시면 비금속끼리만 만나면 공유, 금속 섞여 있으면 뭐 이온결합입니다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지에도 그대로 있는 그림이세요. 자, 기억할 거는, 야, 서준아, 요 A, 위에 있는 A 몇 개 얻어야 돼? 2개. B? 우리 2개씩 얻어야 돼. 몇 쌍 공유하면 돼? 네, 요게 밑에 그림이세요, 지금. 또요. 쌤, 우리요, A랑 B요, 하나씩 얻으면 안정됐더니요, 한 쌍씩 공유하면 되네요. 요거 위에 있는 그림이시고요. 그래서 학습지에 이 그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니네. 또요. 자, 밑에 보면은, 자, 세민아, 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었니, 잃었니? 잃었어요. 잃으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시고요. 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얻었니, 잃었니? 얻었어요. 얻었어요. 얻으면 양이온, 음이온, 음이온. 이시고요. 기억하실 거는 얘는 요만큼을 하나를 잃었어요. 얘는 하나를 얻었단 말이야. 따라서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는요, 학습지에 있는 표현입니다. 전자는 항상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이동하세요. 잃는 쪽에서 얻는 쪽으로 가시는 게 이온결합을 할 때 전자가 이동하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너희 학습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디네 제발 좀 기억해 놓으실 거는 전자 이동해. 자, 물어볼 거야.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물어볼 거라고요. 외우실 거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이동하신다고요. 또 니네 같이 쓰고 있는 거 이온결합은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서 라는 표현 쓰는 중이시니까 같이 좀 외워 놓으시고요. 됐죠? 또 그냥 학습지에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림만 잘라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내가 주의할 거는 얘 외워라. 얘 외워. 알았지? 이거 외워. 문제 나오면 이렇게 준다. 이거 A, B 놓을 거야. 나오면. 봤더니요, Na 플러스가 여기로 갔네요. 양이온은 무슨 극 간다고요? 마이너스 간다니까요. A 아마 음극이겠네요. 이런 식을 주던가. 아니면은 순서 바꿔가지고서 A는 양이온일까요? 음이온일까요? 이런 식으로 그림 던져주려고 딱 교과서에 있는 것도 요만큼만 위에 날렸어. 얘만 나오게 잘라서 넣었어 지금 학습지에. 그러니까 니네 학교 PPT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외워라. 외워. 그 다음에 뭐 문제 풀 때 일반적으로는 외우실 거는 요 정도로 외우시면 돼요. 네. 요렇게만 필요한 게 밑에 학습지에는 요 표 줬는데 글로 외우셔 이거. 네. 전기 통하는 거는 언제만 이온결합 물질이 녹아있을 때만 통합니다. 정도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니네 딱 양치기 중거선 무난하게 넣을 거 같습니다. 네, 화학이랑 저기 앞에 우주까지는요. 네. 야, 외워라 이거. 이거 니네 학습지에 있는 그림이야. 괜히 안 나왔을 겨. 외워. 외우셔. 야, 이거 왜 외우라고 하냐면요. 야, 세민아? 네. 얘 별 내부에서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얘 못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뚫어. 그러면서 자 세민아, C는요 태양도 만들 수 있죠. 아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라고 했네. 보통 나오는 사이즈가. 그래서 그래프 던져주고서요 A, B, C 뚫어놓고서 원소 비교시킬 거야. 니네 뭐 지금 불등 같은 거 융합형 어쩌고저쩌고 하셨냐. 야 세민, A랑 B 중에 안정화 원소는? B.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순서는 원소에 대해서 물어보겠거니 라는 생각으로 좀 외워두시라고 니네 노실 때. 아마 여기 요 표 던져주고서요 앞에 뭐 누구 핵융합으로 만들었냐 보다는 아마도 같이 물어보실 내용이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이거 물어볼 거다.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보통 요거 물어보실 거라고 니네. 저 표에다가 A, B, C 뚫어놓고서 일단 순서를 외우고 시작이시고요. 그 다음에 니네 융합형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또 쓰셔야 되실 내용은 저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원자과 전자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안정적이냐, 뭐 비활성기체 누구냐 이렇게 언급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외우는 놔라. 그래서 머릿속에는 화학이랑 별이랑 묶어서 뭔가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머리에 좀 넣어두시고요. 외우면 됐냐? 뭐 규산형 강물 뭐 쭉쭉쭉 쓰는 거 되죠? 예. 그래서 뭐 주의할 거는 뭐 이 정도만 주의하셔야죠. 자, 그래서 세민아, 규산염 4면체 중성이죠? 아니요. 아니요. 얘 4마짜리야. 혼자 있으면 안 돼. 네. 혼자 있으려면은 광물 만들려면 중성 돼야 되는데 얘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학습지에서 언급 중. 얘가 금속 양이온과 만날 때는 이온결합이야. 주의할 거는 산소 공유하는 건 공유결합이야. 규산염 3면체끼리 만날 때는 공유야. 양이온과 만날 때는 이온결합이야. 이거 좀 나눠서 구별해 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뭐 답지 다 올려놨으니까 뭐 모르겠다 싶으면 해보셔. 알았죠? 네. 얘가 뭐 필요한 코어 개념은 요거죠. 규소 한 개당 산소 개수를 줄이면 규산염 3면체가 중성에 가까워져서 더 안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뭐 이렇게 끝나시는데요. 내 학습지에 이렇게 줬거든? 근데 얘가 지금 교과서랑 안 맞아, 내용이. 기둥 모양이. 안 봐도 된다 그랬어. 안 봐도 된대요, 이거? 개수 빼고 보지 말라. 개수 빼고는 보지 말래요? 네. 그러면 얘네는 공유 산소수만 얘는 외우셔야겠네. 그러면 이랑 묶어 나오실 거는 풍화 안정도까지 같이 묶으실 거예요. 네. 교과서에는 깨짐, 쪼개짐 물어보시니까요. 이거 외워. 자, 다음에 반도체 팩트 볼게요. 정의도 성질. 자, 일단은 얘네 시작하는 개념 시작 얘야. 이거 전류 이꼴 전자 이동이야. 자, 연우야, 그래서 밑에 지금 여기는 뭐 전자 있냐? 없어. 자, 밑에는 전자 몇 개 있어요? 3개. 자리도 몇 개예요? 자리도? 세 자리에 3개 꽉 차 있어서 얘네 못 움직여. 그래서 얘네 움직이려면은 전자날을 위로 올려줘야 돼. 올리면은 요 위에 생긴 친구 있죠? 얘를 자유전자라 불러. 밑에 빠져나간 빈자리 있죠? 옳지. 요거 양공이라 불러. 얘부터 개념 시작이야. 자, 연우야, 그래서 봤더니 올려야 돼. 높여야 돼. 근데 계속 쓰는 거는, 야, 시원아, A랑 B 중에 먼 거?
에너지 큰 거? 이 B. 거리랑 에너지 같은 말로 좀 보시라고요. 알았죠? 예. 따라서 A에서 B로 갈 때 에너지 흡수시켜 주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연애야, 저 1번, 2번, 3번 중에 도체 누굴까, 도체? 2번 왜? 올리기 좀 쉽거든. 가까우니까. 그리고 거리를 에너지로 보시면 돼요, 그냥. 네. 그 다음에 얘가 반도체, MA. 3번이 절연체, 부도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 P형 반도체, 뭐 N형 반도체 쭉 했던 내용이니까 채워보시고요. 그 밑에가 그냥 학습지입니다, 요거. 학습지야. 그 다음에 니네 학습지에서 얘네 2개 순서 바꿔야 된다. 잘못 넣었더라, 지금 학교에서. 알았죠? 그래서 방금 이 그림이 아까 쌤 앞장에서 내가 그려준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죠, 지금. 그래서 내가 준 거랑 내용 동일하니까요. 내 거 봐도 상관없다, 이거. 대신에 예시 정도는 좀 외워두셔. 야, 미래에는 탄소도 쓸 수 있겠다 정도만 기억해. 이어서 뭐 다이오드 정류작용 모형인데요. 뭐 그림 있으니까 말만 좀 해주면은, 봐봐. 지금 전기 통할 때는요, 자, 세민아, 우리 P형에서 만드는 건 양공이야,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아이고. 네? 야, 세민 빨리 한다. 네. 야, 규소 원자가 전자 몇 개? 아유, 씨. 야, 규소 4개. 14족. 너랑 다르게 순수. 전기 안 통해. 4개 전부 다 싹 다 공유. 전부 다 가운데 같이 놓고 쓴다, 얘네들은. 이어서. 밑에 P형. 4개인 14족에 나만 3개짜리를 넣었더니 다 4개씩 공유하는데 나만 3개라 하나가 부족해. 빈자리인 양공 만들어. 양공 뜻은 플러스를 띄고 있는 빈 공간이었어. 또 N형 같은 경우에는 14종 4개, 나만 5개, 보통 비소 놓고요. 나만 5개다 보니까요, 하나가 남아서요, 자유전자 만듭니다. 까지고요. 자, 일단 니네 주의할 거는 오히려 세미나 순수는 전기에서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아요. 불순물이 오히려 전기가 더 잘 통해. 주의해라, 이거. 니네 어감상 순수 좋은 줄 아는데 안 좋으시다고 얘기해요. 네. 다시. 그래서 P형에서 만드는 게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공 만들고요. N형에서는 마이너스 자유전자 만들어. 자, 수준아, 플러스랑 플러스 밀어 당겨. 그래서 플러스랑 플러스가 만났을 때가 순방향, P뿔, 전기 통하다 보니까요, 서로 밀어. 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도 서로 밀다 보니까요, 가운데로 맞는다 라는 표현이 순방향이면 접하면으로 이동합니다 라는 표현이셔요. 반대면은 멀어집니다 라는 표현이시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나오면은 통하면은 만나야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막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통하면은 만나야지 정도만 보시고. 니네 요거 던져줬으면은 일단 외우긴 해. 니네 실수 많이 해서 오는 거는, 자, 세민아, 네? 발광이면 전류가 흘러서 빛이야. 태양전지는 빛이 먼저야. 빛 때문에 전류야. 이거 순서 니네 많이 헷갈려서 틀려오더라. 이거 좀 구별 좀 잘해라. 발광은 전류 때문에 빛이고요. 태양 전지는
비 때문에 전류야. 순서 반대야 서로. 이거 좀 구별해서 외워두셔. 헷갈려들어들이. 자, 다음에 뭐 탄소화합물 쭈쭈쭈 보시면서요. 니네 요거 외워야 된다. 야, 얘도 이전 교육 과정인데 그대로 들고는 왔어, 얘들아. 요만큼. 니네 학습제 내용이야. 봐요. 자, 야, 서준아, 탄소는 14족입니다.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라서요. 최대 몇 개의 원자랑 결합 가능? 4개. 이게 대표적으로 CH4 얘기합니다. C 하나에 H 4개까지 붙을 수가 있어. 또요. 탄소는요, 다른 탄소랑 공유된대, 안 된대? 된답니다. 까지요. 따라서 얘가 만들 수 있는 골격 모양이 많습니다. 이게 탄소화합물의 다양한 까다이면서요. 작년에 교육과정 바뀌기 전까지는 서술형 잘 나오던 친구셨어. 근데 이번 학습지에 끌고 왔더라고요. 작년 교육과정 내용인데. 또 주의할 거는요. 자, 연우야.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라 최대 4번까지 결합 가능해. 단일 들어봤냐? 2중 들어봤죠? 3중 들어봤을 거야. 니들 주의할 거는 4중 안 된다. 4중 그딴 거 없어. 이건 주의하시. 외워. 파이팅. 야, 얘는 했대. 외워. 맞지? 기능, 역할 외워.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 물어본다, 좀 주의한다 라고 하는 거는, 탄소화합물,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중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는 건? 요 정도 물어볼 거야. 보통 쓰는 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건드는 내용은, 세민아, 이거 뭐라 읽어? 모르겠어요. 이거 수업 때 했는데. 야, 이렇게도 외워라. 초초촌프 외워. 이렇게라도. 맞지? 초초촌프 이렇게라도 좀 외워 놓으세요. 이 친구. 그 다음에 이거 암기해서 좀 필수적으로 외워 놓으실 거는요. 외워라. 이거 체크해주는 거는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야. 자, 세민아. 네? 세포막의 구성으로 지방 써, 안 써? 써요. 써. 단백질 써, 안 써? 안 써요. 방금 체크했잖아. 써요. 쓴다.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위주로 좀 외워 놓으셔야 돼. 외우실 때는. 뭐 그 양치기에 다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물질, 대사, 효소. 얘는 다 외워야 될 거고. 뭐 20종류, 8종류, 요거는 매번 하던 거니까 뭐 잘 하겠죠? 그 다음에 곁삿을 건드렸으면요. 여기 곁사슬이 20종류야. 아미노산의 종류마다요, 곁사슬이 달라요. 따라서 곁사슬도 20종류, 아미노산의 종류마다 곁사슬이 다르다 정도는 같이 외워두셔, 요거. 아미노산은 곁사슬에 따라 종류가 다르세요. 따라서 곁사슬도 20종 들어오십니다. 얘도 이전 교육과정 내용이세요. 일단 외워서. 그 다음에 니네 얘 있죠? 이거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야. 봐.
자, 야, 세민아,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 따라서 단백질 하나면, 2개면, 3개면, 종류는 20에 거듭 제곱 들어가시면 돼요. 개수만큼. 자, 세민아, 아미노산이 2개야. 결합 몇 번? 2번. 아이씨. 그림 봐. 3번. 3개면. 2번. 자, 세민이 한 번 더. 야, 10개다, 결합? 9번. 그래서 개수 빼기 1 하면 돼, 결합은. 네. 물 분자 몇 개 나와? 9개. 9개 나와. 뒤집는다. 자, 주하나, 결합 99번. 아미노산 100개가 니네 딱 지금 요만큼 연습 문제야. 맞죠? 네. 그래서 저 종류는 20의 거듭 제곱이시고요. 결합은 개수 빼기 1로 푸시면 돼. 사이마다 들어온다야. 푸시는 거는. 뭐 단위체 쭉 잘 하실 거고, 뭐 얘는 그림 따로 건들 거 없고, 상보결합도 잘 되실 거고, 이거 니네 학습지의 그림이고요. 외워라. 수소결합. 염기랑 염기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있어요. 이거 세미나 이거 26페이지인가? 맞니? 어디가요? 요거 53인. 53이야? 아, 뭐 그러네. 예. 이거 수소결합 이거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이거 좀 어렵게 나오시면은 봐봐. 자, 소준아 얘가 이거 이중결합인 거야. 이거 그림이 그 이상하게 들어갔더라. 얘는 삼중결합이다. 그래서 A랑 T 사이에는요 2개의 수소결합이고요, G랑 C 사이에는 3개. 따라서 더 강한 결합인 건 G랑 C 사이입니다. 할지 모르겠다. 일단 수소결합 그림 들고 와서 건드려서 했어? 건드리는 웬만하면 안 할 건데. 수소 결합을 한다까지만. 수소결합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 친구. 네. 야, 이거 너무 양아치던데, 이거? 날로 먹었더라. 전사 번역 한 페이지로 끝냈더라, 얘들아, 이거. 뭐 와야 니네 학교 학습지인데. 처음 본 거 아니잖아. 쌤은 DNA 하나, 유전자 하나, OX? X. X. DNA 하나에 유전자 여러 개 들어있다, 얘들아. 맞지? 그래서 그림 하나 가지고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일단은 요만큼을 한 문제. 벌써 하는데 맞췄다. 낚이지만 마. 맞지? 이거. 그 다음에 뭐 외우실 거는 뭐 DNA, RNA, 전사고 핵이고, RNA 번역, 라이보솜이시고요. 그다음에 좀 서술형이나 좀 건들만한 거는 뭐 이 정도 내용이죠. 아미노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염기는 최소 3개. 근데 많이 틀려오시는 건 DNA에서 염기 3개를 삼염기, RNA에서 염기 3개를 묶어서 코돈이라 불러. 따라서 삼염기 조합이 4개면 코돈 4개야. 아미노산 4개야. 다시 세민아, 삼염기 조합이 4개면 염기가 몇 개란 소리니? 3. 염기가 12개면 삼염기 조합 4개 면 코돈 4개, 아미노산 4개야. 그래서 외우실 때요, 삼염기 조합, 코돈, 아미노산의 개수는 다 같다로 외우셔. 염기만 곱하기 3이야. 그래서 니네 얘는 좀 해도 서술형 나올까봐 그런다. 자, 일단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기 필요한 염기 개수는요, 뭐 답은 3개인 건 알고 있어. 자, 세민아, 염기 몇 종류? 4종류. 라서요, 염기 하나만으로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은 4종류밖에 안 된다. 근데 아미노산 몇 종류니? 2개? 아미노산 몇 종류니? 20종류. 라서 4종류로는 모자라죠.
그래서 다음 거 염기 아직도 모자라. 20종류 안 돼. 따라서 최소한 3개는 모여야 20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가 우리 학습지에 글로 한 3줄 적혀 있던데 이거 이거 쌤이 막 설명하셨어. 했겠죠. 이거 소수로 낼 건데 나오면 잘해. 그래서 뭐 멘트 적어드리면요. 이거 앞에 이거 붙이. 저희 과학 서술형 있어요. 따로 공주 올라온 거는 내용 말이 없던데 알아? 아니요. 네, 뭐 소수점 나오시면은 요 정도 들어오시면 돼요. DNA 염기 4종류, 아미노산 20종류, 최소 3개. 키워드를 요거 들어가면 웬만하면 맞았다고 할 거고. 네, 됐죠? 뭐 요거는 뭐 답지 올라놨으니까 쭉 보셔. 이어서 합시다. 네. 여기 외워놔야 되는 거는 얘는 좀 외우셔야 돼. 얘들. 그 다음에 요거 외워주셔야 되시고요. 갑시다. 자, 세미나에서 단세포다라는 녀석은요, 세포 이꼴 개체래. 네. OX 예시로 아메바. 뭐? 아메바. 랑 집신벌레. 외워. 오케이? 외워요? 네. 굳이 교과서에 없는 걸 언급했으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동물 구성 단계에서는 요게 둘의 차이야. 맞지? 네. 그 다음에 식물에만 존재하는 거 2개 외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그림 볼 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 유전물질 어디에 들어있어요? 유전물질은 핵, 안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죠? DNA. 예, 저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핵 안에 있는 DNA를 RNA로 바꾸는 과정을 천사. 라 부르시고요. 라이보솜에 도착한 RNA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번역. 이라 그러시고요. 라이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소포체를 타고 뭐해요? 다보, 운반? 운반. 소포체를 타고 온 걸 세포막 근처에 있는 골지체가 뭐해요? 분비. 네, 요 순서로 그림이랑 같이 외우시는 게 제일 낫더라. 네, 공부 시켜보니까. 자, 창금이 다시. 창금아, 가운데 있는 거 뭐야? 핵에 있는 DNA를 핵 바깥에 라이보솜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 과정이 전사야. RNA 바꾸고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시키고요. 합성된 단백질이 소포체를 타고서 운반 골지체에 도착했네 세포 바깥으로 보내줍니다. 이 순서로요. 핵에서 점점 멀어지는 순서로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게 안 헷갈리실 거야. 외우기 편하실 거고. 다음요. 여기는 또 많이 틀려오시는 거는요.
자,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은 엽록체요. 세포 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 따라서 세민아, 동물은 못 밖에 없니? 마콘. 따라서 호흡밖에 못해. 그러면 식물은 광합성만 하겠죠. 호흡도 해요. 요거 조심해라, 니네. 네. 잘하네. 응. 자, 그래서 동물은요, 마이토콘드리아, 호흡만. 식물은 둘 다 있어, 둘 다 돼. 또 학습지상에서는 이 에너지를 ATP다 라고도 부르시니까요. 아, 에너지랑 같은 말이 ATP구나. 호흡이랑 묶을 말이 ATP구나. 용어 정도만 한번 익숙해만 지시고요. 세포막 확산 얘기 지난주 수업 내용이시니까요. 잘들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 확산 얘기 쭉. 네. 를 이렇게 퉁쳤던데 학습지에서. 자, 그래서 학습지나 내 거 자료 드린 거나 내용이 크게 다른 건 없는 상황이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정도는요. 세민아, 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단백질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랐더니 통과시키는 물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네,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모르고 저 확산은 고에서 저, 삼투 저에서 고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 근데 시험지는 흑백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겠죠. 네? 네, 됐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물질 대사에서 동화, 이화의 내용 쭉 나오셔요. 그래서 그래프 보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면서요. 자, 세민아, 첫 번째 줄 합성이야, 분해야? 합성. 같아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이거 동화야. 같은 말은 작은 게 커집니다. 합성이라고요. 자, 연우야, 광합성 낮에 하니 밤에 하니? 낮에요. 빛을 흡수하려고요. 흡열입니다. 요거 한 줄 다 외워주시고, 이와는 다 반대. 그래프 보는 게 중요하죠. 예. 자, 세민 읽어. 활성화 에너지는 꼭 반응물부터. 이거 제발 좀 기억해라. 예.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요, 왼쪽이 항상 반응물 들어올 거야. 오른쪽이 항상 생성물 들어오면서요. 자, 그랬더니 히라가 이거 반응물이 크니 생성물이 크니? 이거 합성일까 분해일까? 합쳤을까 나눴을까? 커져야 돼. 합성이라 동화야. 동화라 흡수고 얼만큼? 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만큼.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요만큼을 반응열이다 라 불러. 자, 그러면서 반응물이 반응을 시작할 때까지 올라간 에너지, 요거를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부르시고요. 한 번 더요. 자, 히라가 얘는 반응물이 크니 생성물이 크니? 따라서 분해라 이와라 방출. 반응물이 더 커. 그래서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따라서 점선이 활성화 에너지가 있을 때. 그래프 한 번 더. 자, 연우야, 이거 동화야 이와야? 이와.
왜? 반응물이 커서 방출이라 작아지는 거야. 효소가 있으면 활성 에너지 감소라 점선이고요. 학습지랑 같은 그래프야 지금. 자, 좀 더 붙여가는 건요. 자,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는 야 세민아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이죠. 네? 아니요. 왜? 어, 꼭. 아이씨. 반응물부터. 반응을 붙어야 활성화 에너지 요만큼이라고. 아, 반응을 붙어라고. 제발. 오케이. 제발. 오케이. 따라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요. 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B 빼기 A 있을 때는 C 빼기 A고 니네 학습지에서는 B고 C야. 그래프상으로 제발 기억할 거는 반응물부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반응열은 내꺼 그림에서는 둘의 차이,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 학습지 그림에서는 따로 스몰 a만큼이시고요. 영역이 됐어? 그럼 따라서 효소의 유무랑 관계없이 일정한 거는요, 반응물 똑같아. 효소가 있든 없든. 생성물도 똑같아. 활성화 에너지만 변한다. 따라서 반응물 빼기 생성물인 반응열도 그대로야. 안 변해. 이게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그래서 아마 그래프는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올 거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내가 준 그래프처럼 못 빼기 모로 줄 거고요. 쉽게 나오면은 학습지 그림 그대로 줄 거야. 그래서 제발 기억할 거는 활성화 에너지는 세미나 어디부터? 반응물부터. 그 다음에 반응열은 활성화 에너지랑 관계 있다 없다? 이거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뭐 기질 특이성 나오시는 거 기억하면서요. 효소 조성물 단백질 입체고도 달라. 한 종류는 한 종류만 낮춰줘. 자, 그래서 참금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면은 화학 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알겠지? 낮아 아니야. 단단만 나온대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한 줄 기억해라. 효소 생명체 안과 밖 모두 작용 가능해. 대표적인 예시는요, 세민아 한 입 먹은 식빵은 더 빨리 상해요. 왜? 효소가 있어서 침해. 옳지. 그래서 식빵 네 몸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있어도 작용한다. 확실히 적혀있던데 이거? 네, 보시면 되고요. 자, 지구 갑니다. 자, 일단 밀도는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값 쓰고 있고요. 계속 쓰던 거야. 쌤의 온도가 높을수록 입체 움직임은 증가. 낮으면, 감소. 그래서 요 말 헷갈리시면요 남극선은 펭귄 생각하셔. 붙어 산다 집에 추워서. 네. 그럼 따라서 쌤이나 입자 움직임 활발한 거 A야 B야? A. A. 온도 높은 거, A. 밀도 큰 건, B. 중력도 많이 받는 거. B. 라서 대류는 뜨거운 거 올라가 내려가? 잠시만요. 에어컨. 뜨거운 거 올라가요. 왜? 온도가 높으면 움직임이 활발하니까. 활발하면 밀도가 적어요.
중력이 덜 받아요. 옳지. 차가운 거는 내려가요. 움직임이 둔해요. 밀도 커서 중력 커서요. 따라 대승아, 요 뜨거운 게 위에 있다. 대류해 안 해? 안 해. 왜? 뜨거운 거 올라갈 때 없어요. 차가운 거 내려갈 때 없어요. 안정이시고요. 반대로 연우야, 옆에 차가운 게 위에 있다. 대류해 안 해? 차가운 거 내려와요. 뜨거운 거 올라가요. 섞이네요. 불안정이십니다. 그래서 외워놓으실 내용은요. 자, 윤지야, 온도가 높은 게 아래 있대. 아래가 뜨겁대. 이거 대류해요, 안 해요? 온도 높은 게 위에 있으면 대류 안 하십니다. 까지 외워서라도 풀고요. 야, 얘 그냥 시험 나온다, 이거. 네. 그냥 다친 게 나올 거야, 이거. 다친 게 그냥 나온다, 시험에. 두 문제 맞죠? 봐. 자, 서준아, 우리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은? 이유는 요거죠. 지구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게 없어서. 야, 근데 지구에 에너지는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붙여가지고 말만 붙인다. 자, 지구랑 우주 사이에 물,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건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다야. 근데 태양 에너지 들어와, 안 들어와? 에너지는 이동해. 요게 물질은 이동하지 않지만 에너지는 들어옵니다. 요걸 다친기라 불러. 그래서 너네가 붙일게 지구 전체 물의 양, 뭐 탄소양 일정합니다. 이거 계속 언급하잖아. 그래서 붙여오실게 지구랑 우주 사이는 다친게야. 정도 기억하시고요. 지윤이 다시 할까? 네. 그러면서 얘네 계속 니네 중력 얘기 엄청 한다, 이거. 알았죠? 중력 얘기. 그래서 뭐 영구기체, 뭐 별량기체, 뭐 이런 말 쓰는데요. 뭐 답지 올려준 거에 빈칸 하나 채워놨어. 알아서 채워, 이거. 자, 볼 거는, 자. 야, 서준아, 증발, 응결, 비가 오면은 기권의 수증기양. 응? 네, 그래서 얘는요, 별량이다라 부르셔. 비 오면은 줄 거고, 증발 많으면 늘 거고. 또, 화성연료 연소가 많아진대. 자, 서연아, 그러면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늘어요. 얘도 양이 변하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별량기체다라 부르시겠대. 됐어? 응. 반대로 영구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영구 비율이 일정하대. 그래서 니네 또 틀려올 표현은요, 세미나 영구니까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생기지도 소멸하지도 않죠. 한다. 야, 사라질 만큼 생긴다냐? 양이 일정한 거야. 영구적으로 그대로라는 소리가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외우기 편한 거는, 자, 봤더니 영구기체 산소 들어있네. 세미나 너가 숨 쉬면 산소 늘어 줄어? 줄어요. 줄어요. 대신에 식물이 광합성하면 산소가 늘어요. 네, 요 얘기하시고 그 양이 같대. 그거 두 개 같은 거. 그래서 영구야. 오케이? 근데 산에 있는 나무 다 되면 언젠가 달라지지 않아요? 지구 시스템 쭉. 저 니네 외울 거는요, 요만큼이다. 저 표에서 그림 볼 줄 아셔야 되고요. 보통 물어보는 거는 요거 물어봐요. 보통 요거 물어볼 거야. 단답 쉽게 나오면 자외선이나 오존층 정도? 조금 어렵게 꼬아서 나오면 오로라는 고緯도에서만 보여. 다음 수권. 이 학교 학습지에 따로 필기되는 내용이야. 자, 선생님, 우리 겨울이 여름보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혼합층, 겨울이 두꺼울까요? 여름이 두꺼울까요?
겨울. 요거 나올 거야. 따로 필기해놨더라. 학교 PPT에. 얘는 아마 나올 거야. 뭐 중위도도 같이 좀 외워두시고요. 네. 자, 그래서 위도가요. A를 고위도, B를 중위도, C를 저위도라 불러. 지은아? 극지방 고위도야, 이게. 자, 그래서 고위도 거 그려보시면요. 추워요. 중위도는요. 바람이 많이 분대요. 저위도는요. 더워요. 층상구조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각각 비교하면서 물어볼 내용들은요.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으면은 위에 쭉 채워봐. 자, 그려지는 방법은요. 저 봤더니 연우야, 고위도는 층이 구별돼야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중위도는 뭐가 발달하죠? 아니야, 혼합층이야. 수온약층은 저위도가 발달이야. 야, 맨 위가 혼합이야. 이렇게. 이건 됐냐?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그대로 니네 있어. 그 말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릴 줄을 아시든 통째로 외우시든 네. 물어볼 법해서요. 자, 그다음에 뭐 육수랑 뭐 빙하얘기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육수의 대부분은 극지방 고산지대에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요. 어디에 그 지구과학쌤이 이거 한 번 더 건드린다. 앞에 봤던 거 밀도 큰 거 가라앉아요. 자, 그래서 뭐 지각과 멘틀 뭐 두 개 비교를 쭉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니네 요거 시험 나와 봐라. 자, 기권은 기온 변화로 층 나눕니다. 수권은 수온 변화로 층 나눠요. 직권은요 로 층을 나눈다. 니네 나오면 많이 틀려오시는 게요. 서준아, 기권과 수권의 층상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온도이다. 는 맞는 말이거든. 기온, 수온, 온도 변화. 자, 기권, 수권, 직권 모두 온도이다. 누구 때문에? 직권 때문에. 그래서 요거 많이 틀려온다 니네. 직권 같은 경우는 온도 아니야. 구성물질 상태 또는 뭐 암석의 강도랑 물리도 성질. 말 어려워서요. 그냥 얘네 자체를 물어보지 않을 거야. 대신에 딱 요렇게 물어볼 거야. 이어서 서준아, 지각과 멘트를 구성하는 주성분은 규산염이 맞아요. 떠오른 거, 가벼운 거. 가라앉은 철과 니켈은 왜일까? 내 얘기 맞아요. 네, 틀려오실 건데 이거지. 자, 세민아? 네? 그 돌멩이는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따라서 지구도 다 규산염 광물이죠? 아니야. 지구 내부는 뭐다? 철과 니켈. 이렇게 물어볼 거야. 또 조심하시고. 오케이? 근데 왜 핵과 내 핵은 X 상태 아닌가요? 왜 핵만요? 왜 핵만 X 상태예요? 네. 근데 철과 니켈이 있어요? 녹아 있나 보죠. 용광로 가면 철 녹지 않아요? 네. 그런가 보죠. 네. 그다음에 생물권에서 니네 요거 생뚱맞게 진화 과정 들어있거든. 그래서 낼 내용은 요거야. 야, 물고기가 먼저다. 그럼 깨구리.
도마뱀, 공룡, 새, 세민이, 맞아. 그래서 들어올게. 자, 연우야, 생물권이 처음 등장한 곳은 어디? 수컷 물고기야. 맨 마지막에 등장한 곳은 기권이야. 현재는 모두 분포? 맞아. 니네 또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니들이 육지 살아서 육지에 생명체가 제일 많은 줄 아시는데 바다가 훨씬 넓어. 요만큼 내려고 지나들고 왔을 거야. 중에서 그냥 고1 수준에서 내기 좋은 건 예고. 오케이? 차연이 따라하고 있지? 자, 그래서 뭐 외권 같은 경우에 뭐 쭈쭈쭈쭈 뭐 지구자기장 쭉 얘기하면서 다친 게 얘기 또 해. 내려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다친 게 용어 자체도. 그러면서 니네 요거 건들 거다. 생명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교과서에서도 건드는 내용이야. 요거 그대로. 일단 액체 상태의 물이랑요 이 지구자기장 얘기를 건들 거다. 그래서 단답으로 나오실 법한 건 지구자기장 또는 야 이거 오타 났어. 외핵이다. 미안. 외핵의 대류입니다. 랑 지구자전. 그래서 아마 하나, 둘, 세 개 중에 단답 2개 정도 건들 확률 높게 나와. 내가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지구과학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좋아한다는 근거는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안 나왔거든. 자, 그래서 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쭈쭈쭈쭈 보시면 되세요. 네. 학교 학습 내용 쭉이야. 자, 이러면서 또 건드는 거는 요 복사라는 단어 쓸 건데요. 이것도 중등 내용이다, 이거. 얘네 복사, 대류, 전도 얘기 중에서요. 그냥 외울 거는 그냥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뭐 지구 복사 에너지, 그냥 복사는 요거 정도만 기억해. 아마 나올 확률이 적어, 요거는. 자, 그러면서 아마 물어볼 거는요. 조력 에너지 적혀 있는 게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입니다. 라 그러시는데요. 얘 또 오해대 많이 하시는 게, 야, 세민아, 태양이 크니, 달이 크니? 태양. 그럼 태양이 존나 세 보인단 말이야. 네. 지구랑 뭐가 더 가까워? 달. 그래서 달 때문에 더 커. 그래서 태양에 의한 거는 거의 무시한다, 요거. 조력에서. 됐죠? 그 다음에 또 단답 나올 만한 건 방사성 원소 붕괴열이 지구 내부 에너지다 정도인데, 이렇게 묶는 것보다는 지진과 화산의 원인이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요거 아마 보통 묶으실 거야. 내가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얘도 확률 좀 적어. 네. 자. 맨날 그려드리는 그림이시니까 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볼 거는 일단 1권은 봐라. 크게 뭐 거슬리거나 이해가 안 되지는 않을 거다. 내용이. 요 페이지가 변별력 쓰려면 변별력 쓸만한 파트야. 붙여가는 거는 요 그래프 볼 줄 아셔야 돼. 자, 서연아, 요 A 구간 봤더니 요 얼음과 물이 같이 있단 말이야. 또 얼음에다가요 열을 주다 보니까요 뭐 녹겠죠 뭐. 근데 열을 주면은 온도가 높아지는 게 맞는데 요 A 지점에서는요 열을 받아도요 온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얘를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에 에너지를 쓴다라 부르면서요 요 쓰는 에너지를 뒤에 잠열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상태 변화에 쓰는 에너지를요 얘를 잠열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숨겨져 있어서 잠수에서 잠자 쓴다. 안 보여서. 열을 주긴 줬는데 티가 안 나잖아. 잠열이라고 부른다고. 뭐 반대말엔 현열 있는데 현열은 얘네 안 쓰고 지금. 예,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자멸 흡수, 뭐 자멸 방출이라는 표현을 써. 아마 자멸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요, 요 물의 순환 과정에서 요 정도만 쓸 거야. 봐. 증발할 거야. 에너지 흡수야. 방출할 때는 응결이야. 요 정도만 좀 외워두세요. 증발이랑 응결 반대야. 그래서 야 세민아, 증발을 잘하려면 기온이 높을 때 낮을 때? 높아야 돼요. 네, 흡수 잘하려고요. 네. 자, 물방울 언제 맺혀요? 더울 때, 추울 때? 더울 때. 응? 어? 추울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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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 샤워하고서 거울에 물 맺힐 거 아니야. 네. 거울이 차가워서야, 뜨거워서야. 뜨거워서. 어? 차가워서. 네. 그렇구나. 아니, 네 안경에 막 김 낄 거 아니야. 네. 그 차가운 데 왔다 들어갈 때 끼잖냐. 안경이 차가워서 뜨거워서. 차가워서. 아니, 에어컨에 물 맺히지 않니? 네. 에어컨이 차가워서 뜨거워서. 차가워. 그래. 오케이. 상태 변화할 때 에너지가 흡수인지 방출인지 좀 기억하시고요. 니네 요거 아마 낼 거야. 봐봐. 뭐 문제 풀면서 여기 파트 문제에서 질문 좀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일단 각 권으로 유입과 유출은 항상 같습니다. 인과 같습니다가 개념이신데, 물어보면요, 요거 좀 다르다. 육지는 증발과 강수는 달라. 유입과 유출은 같아. 선생님, 뭐가 다른 말인데요? 육지 보면은요, 강수랑 증발이 값이 달라. 엥? 근데 유입이나 유출은 같아야 된다며요? 못 빠져있냐면요, 이 지표에서 강물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실 내용은요, 육지는 증발량보다 강수가 더 많아. 엥? 그럼 유입과 유출이 다른데요? 아니야. 대신에 강물로 빠져. 이거 학습지에 있는 내용이야, 지금. 학습지에 막 질문처럼 달려있는 내용이라고. 아니, 강수가 96이래. 증발이 60이래. 값이 안 맞잖아. 얼마나 비니? 36. 이 지표로 나간대. 쉬고, 야, 외워라, 이거는. 다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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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보통 물어보는 내용은, 그러니까 예시랑 관계없이 항상 나오는 보기는요, 제일 많다. 전체양 안 바란다. 지구랑 지구 닫힌 게야. 물질 안 나가. 정도. 다음은요. 자, 일단 진원은 지점이고 진앙은 지표야. 두개 구별해. 근데 얘보다는 아마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드는 내용이요, 규모랑 진도도 다른 말이거든. 봐, 세민아, 규모랑 진도 중에 지역에 따라 바뀌는 거. 규모. 진도네. 진도야. 또, 자, 서준아, 규모는 항상 같은 값이야. 진도는 실제 피해라고 읽으래. 따라서 얘는 지진이 일어난 진원이랑 가까울수록 진도 크대. 읽어, 학습지 밑에 쳐져 있는 거. 그냥 읽으면 돼. 그다음에 얘는 또요,
지반이 약할수록 피해가 많아서 진도도 크대. 그래서 머리에 넣으실 때요, 규모는 지진 자체고요, 진도는 피해량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진호 봐요. 세워줄게. 진원. 봐요. 과. 이런 것까지 쓴다. 얘는 웬만하면 안 나올 거야, 요거는. 근데 나올 거는 얘는 나온다. 얘 단답내기 좋다. SM은 용암이랑 마그마 같은 거지? 아니요. 다른 거야. 네. 지표로 나온 거? 용암. 용암. 안에 들어있으면? 마그마. 달라. 단답내기 좋아. 또, 얘도 물어볼 만한 거. 자, 화산 분출물 중에 고체인 거는? 화성 세설물. 기체는 쉬워서 아마 안 쓸 거야. 액체인 건 없다. 마그마 다 섞여 있어. 액체로만 이루어진 거 없다고. 다 섞여 있다고. 됐냐? 뭐 액체로만이라 붙인 게 맞는데. 근데 이렇게. 주변에 저 쇠설물이요, 그 분쇄할 때 세자 쓰고요, 그 설사할 때 설자 써. 그런 느낌인 친구야, 저거. 여기는 화성 쇠설물이나 뭐 용암 정도가 좀 단답 나오기 좋을 것 같아. 나라면은 답은 용암, 최다보다 마그마, 이런 느낌을 낼 것 같고, 내가 낸다면 단답을. 외워. 보통 나오는 거는 가 보통 나온다. 네. 다음 뭐 멘트 쭉쭉쭉이면서요, 다 외우시면 돼. 일단 표현을 좀 봐야 돼. 네, 이 표현 정도는 계속 읽어봐. 그래서 뭐 문제 좀 풀어보시면 알겠다마는 요거 많이 쓸 겁니다. 그림 그려드리면은 자, 세미나 밀도가 작은 건 A야 B야? B. B. 자, 그래서 여기가 녹아서요, 여기를 뚫고 화산 나와. B로 가면 갈수록 지진도 깊어져. 문제 풀 때 이걸로 외워서 풀어. 그냥 모든 건 밀도가 작은 쪽에서 활발하다야. 요즘 기억나니? 지진은 중. 그래서 여기도 외워야 푼다. 그래서 답 달았어. 외워. 일단 외워야 풀어. 라스트 물리 갑시다. 이 물리 빡세던데. 예. 일단 뭐 이동거리랑 변이 차이 정도는 아셔야죠. 예. 그래서 이동거리가 더 커요. 직선으로 갈 때만 이동거리 변이 같고요. 요거 하나 툭 나올 것 같아. 학습지에 요것만 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원을 따라 운동할 때는 제자리 돌아오면은
처음 위치, 나중 위치 같아서요. 이때 변이 0 나오세요. 주의하고요. 요게 학습지에 있는 그림이야, 지금. 그래서 아마 이동거리랑 변이, 속력, 속도 비교할 거야. 그래서 세민아, 꼬불꼬불 가면은 항상 이동거리가 더 커. 따라서 꼬불꼬불 가면은 항상 속력이 더 빠른 거다. 정도만.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거 물어볼 거야. 그다음에 니네 외워라 이거. 이거 증가속도 공식이라 그러시는데요. 니네 어제 문제 학교에서 받은 애들 있을 거야. 그거 맨 마지막에 그 세 번째 문제, 요거 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식은 좀 외워놔. 다음 주나 뭐 평일에 단톡에든 문제랑 풀이 올려줄 거니까. 내면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왜 내요? 나 모르죠? 자, 일단 외울 건 이렇게인데요. 이거 유도만 살짝만 보여줄게. 유도만. 일단 니네 시작은 요 속도의 뜻은요. 를 얘기를 한다. 따라서 요 속도 곱하기 시간이 변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자 세미나 2m/s를 1초에 얼마씩 간다? 2m. 네, 2초 동안 갔댄다. 얼마나 갈게? 4m. 여기 변이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요 그래프상에서는요, 요 변이를 구한다 그러시면은 속도랑 시간에 곱하면요 면적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프상에서 면적 구하시는 게 변입니다, 이거. 또요. 자, 다음에 누구니? 야, 서준아, 우리 1차 함수 기울기 구할 줄 아세요? 기울기는 x 변화에 y 변화로 구하시는 게 기울기잖아요. 그럼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요, x축이 시간이라서요, 걸린 시간이고요, y축이 속도라서요, 여기에 속도 변화 들어오세요. 그래서 붙여가시면요, 자, 서준아, 자, 속도가 10변했대. 2초 동안 1초면 5, 가속도가 그래서 기울기가 가속도 구하는 거래, 그래프에서. 그래서 요 식 유도 과정 대충만 봐. 외워서 쓰면 돼. 이거 5 곱하기 온 거 되죠? 이것도 되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그 다음에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y 변화량에 x 변화량 이도 되죠? 기울기. 자, 여기서 갖다 넣는다. 따라서 기울기 구할 때는요, 나중속도 15, 요게 나중속도, 얘가 처음 속도, 뺀 거에서 시간 나누면 됩니다. 요게 공식이래. 또 위에 변이는요, 자, 쌤 밑에 5 곱하기 5가 뭐예요?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이네요. 여기 밑에 사각형 구하는 식이야.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여기 밑에 사각형 넓이 구하는 식.
지금 뒤에 막 2분의 1에 어쩌고 저쩌고 붙어 있는데요. 생긴 게 좀 다른데요. 보면은 이게 가속도라서요. 식 이항시킬 거야. 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요. 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란 말이야. 그래서 식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원래는요. 면적 구하는 게 15-5에다가 시간 5를 곱합니다. 인데 15 빼기 5 대신에요. 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을 넣는다고. 그래서 나오는 식이 요 뒤에가 나와. 그래서 여기 일단 공식 유도 과정은 이렇게 되시는데요. 일단 식을 외워서 푼다. 이거는 공식을. 네. 까놓고 얘기해서 야 쌤이 너 막 근해 공식 했냐? 알죠? 그거 외워서 푸냐? 유도해서 푸냐? 외워서. 그거 외워서 푼다. 풀 때는 맞죠? 네. 이게 니네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했어. 자, 그러면서 뭐 물리에서 니네 또 이것도 최근에 했던 수업 내용이죠. 자, 자연학 하나 물체는요 항상 뭐 9.8이죠. 1초당 9.8이고요. 같죠? 따라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라 그러시면 걸린 시간도 같을 거고 속도 변화도 다 같을 거다. 그래서 PQR에 속력 1대1대 3 나오지 않았었냐? 얘네 학습지 이거 보고 만든 문제야. 네. 그래서 요 내용 갖고 물어보는 게 위에 있는 문제라고 지금. 나는 수업을 뒤지게 잘해줬다. 까먹은 네가 바보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연직방향, 등가속도, 수평방향, 등속 직선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각각 등속도일 때 그래프 모습, 등가속도일 때 그래프 모습 이렇게 알려줬고요 지금. 계산 문제를 안 쓸 줄 알았는데 아마 좀 쓸 확률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톡에 올리든 뭐 다음 주 주말에 계산 문제를 좀 풀어주든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니네 아마 시험에 나오겠다 싶은 내용은 요 등속 원운동 내용이셔요. 볼 내용은 요거 외워라. 외워. 등속 원운동 속력이 일정이야. 속도 변한다. 가속도 있어. 쌤, 속력이랑 속도가 뭐가 다른데요? 기억 안 나면 해, 니들이 이거. 답지 올려놔서 해. 하면 보여. 지금 밑줄 치는 것들 기존 수업을 일단 이해를 한다는 전제에 빨리빨리 넘기고 있어. 이해 안 되면은 답지 올려놨으니까 해봐. 하면 이해돼. 그리고 또 이어가시는 거는 중력은요, 쌤이 A가 B 땡기는 거, B가 A 땡기는 거 항상 크기가 A. 같다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걸로 문제 이렇게 나오시면서 학습지에는 딱 요만큼만 건든다. 서로 땡긴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이다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화살표 줬으니까 누가 누구 땡기는 건지 물어볼 거다. 또 주의할 거는 주한 항상 A가 B 땡기는 거나 B가 A 땡기는 거나 크기는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요 그림 가지고 시험 내겠다 그러시면 딱 위에처럼 문제 줄 거야. 그래서 해봐야 돼. 해보셔. 네. 그다음에 뭐 공 3개 던지시는 거 수평 방향 속도 다릅니다. 내용
요렇게 있는 거 위에다 풀어놓은 거니까 해봐. 이것도 해봐. 해봐. 얘네 학교 학습지에 있는 거 빠뜨린 거 하나도 없어. 수업 때 기억 안 나면 다시 해. 다시. 네.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학습지 전체 끝. 지야. 네. 그래서 이 책으로 찍어준 게 학습지 보고 뭐 답 채우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기 싫으실 것 같아가지고 다 묶어드렸어. 이거 답지 다음쪽 올려놨으니까 학습지 빈칸이나 빠진 내용 좀 채우시고. 한 번 더 얘기한다마. 일단 이거 녹화된 거 올려줄 거야 또 유튜브에. 지금 세미나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다? 12시간. 네, 어제 하루 종일 갈아놓았어요. 네, 그러니까 3시간이라도 봐라. 3시간이라도 봐, 제발. 알았지?